입니다. 오늘 2월의 이제 마지막 주죠. 2월의 마지막 주이자 이제 45기 위원님들의 그 OJT가 공식적으로 이제 끝나는 거죠. 목요일 날 이제 마지막만 하면 되는 이제 날이라 그 45기 위원님들의 열정이 너무 크셔서 방송 시간이 조금 뒤로 밀렸네요. 어쨌든 45기 위원님들 OJT까지 성실하게 잘 맞춰주셔서, 예,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진짜 이제 곧 3월이 되죠. 이제 이번 주에 3월이 되는데, 아유, 저는 43기입니다. 저는 43기고요. 벌써, 그렇네요. 이제 46기 위원님들 시작하시고, 다음 달이면 이제 47기, 이제 새로운 이제 예비 위원님들이 이제 들어오시는 거죠. 아니, 벌써 중견이라고 하시면 안 되죠. 33기도 아니고 43기인데. 날이 많이 따뜻해졌죠. 근데 이제 올해도 겨울에 눈이다라고 할 만큼 온 게 세 번도 정확히 안 돼서 요즘 매년 제가 느끼는 거지만 이제 3월 초에 폭설이 또 한 번 내리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거의 한 7, 8년째 한 번도 빼먹지 않고 3월에 이제 눈이 초반에 폭설이 한번 크게 내렸기 때문에 올해는 어떨지 모르겠네요. 미세먼지 영향 때문에 내리지 않을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렇습니다. 방송 시작하기 전에 그 한 8시 반쯤에 되게 재밌는 이벤트 아닌 이벤트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린나이에서 그 린나이몰에서 선풍기 하나를 상품을 잘못 올린 거예요. 그래서 정가가 37만 원짜리래요. 근데 올라온 게 340원에 올라와가지고 구매를 했어요. 340원에 네이버 포인트 포함해서 구매를 했는데 과연 이것이 배송될 것인가? 아니면 그냥 환불되고 말 것인가? 이게 참 궁금한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네, 엄청난 이벤트 아닌 이벤트 됐고, 지금은 이제 워낙 많은 분들이 몰려가지고, 제가 구매한 지 한 2분도 안 돼갖고, 바로 품절 뜨고, 지금도 그 링크를 들어가 보면 막 주문 수량이 마이너스 막 80개 막 이래요. 근데 과연 이제 내일 어떤 조치가 취해질지 한번 기대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시군요. 네. 그러면은 이제 환불이 되면은 제가 100개를 받는 건가요? 날개 하나만이라도 와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어쨌든, 이걸 맨날 뭐 기사나 아니면은 지나간 이벤트 식으로 듣다가 제가 막상 그걸 해보니까 되게 재밌네요. 이게 어떻게 이런 걸 또 다들 찾아내는지 궁금하긴 한데, 참, 하네요. 네, 이제 부채로 들고 다니겠습니다. 날개만 오면 여름에 이렇게 붙이면서 다니도록 해보겠습니다. 아니면 요 꼬챙이 꽂아갖고 이렇게 휙 돌리면 이렇게 바람 나오니까. 어쨌든, 예, 2019년 2월 26일 BJ 고추장에 따라가는 정책자금 방송 이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순서는 역시나 한 주간의 이슈죠. 지난 한 주간에는 또 어떤 일이 있었는지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소식은요. 모바일 커머스 플랫폼 어플리케이션 그립이 론칭됐다고 합니다. 네이버와 카카오 출신으로 구성된 IT 스타트업 그립은 새로운 개념의 모바일 커머스 어플리케이션을 출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신규 어플 그립은 이제 소비자와 직접적인 소통을 원하는 판매자들이 언제 어디서든 손쉽게 모바일을 통해 라이브 방송도 하고 소비자와 실시간으로 대화하듯이 상품을 판매할 수 있는 동영상 커머스 서비스라고 합니다. 가입은 기존의 일반 쇼핑 서비스와 달리 원클릭으로 간단하게 할 수 있다고 하고요. 아마 카카오나 네이버 아이디
통해서 로그인을 하는 방식이겠죠. 이 그리벳은 그 중국의 그 타오바오, 찌보, 그 모구지에라는 거 등을 통해서 시장 가능성을 어느 정도 검증받은 모델로 국내에도 유사 서비스의 시도가 있지만 서비스 구현에 필요한 안정적인 기술력과 시장 접근 전략, 생산자와 판매자를 진정성 있게 모바일로 이어주는 소통의 무게를 둔 점에서 차별화를 시도한다고 하네요. 매일 그 셀러가 진행하는 라이브 방송 시간에는 라이브 특가 할인 그 혜택을 기대해 볼 수도 있고, 셀러 권한으로 실시간 방송에 참여한 고객에게 개별 라이브 할인 쿠폰을 전해줄 수 있는 기능이 있어서 마치 흥정을 잘하면 깎아주는 느낌을 모바일상에서 구현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 그렇네요. 걔는 매번 나오네요. 글쎄요, 이 수익 모델은 뭘까요? 아무래도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이 서비스 자체는 우리가 흔히 이제 TV에서 보는 이제 홈쇼핑을 이렇게 어플리케이션화해서 스마트폰에 이렇게 담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직접적으로 홈쇼핑은 사실 좀 일방적이잖아요. 일방적으로 이 제품이 좋고 저 제품이 좋습니다라고 하면서 이거 뭐 지금 전화하시면은 뭐 할인이 어떻게 되고 하지만 그런 건 대부분 이제 프로모션이고, 그리고 이제 거기에는 이제 쇼호스트 분들은 정해진 이제 멘트를 하는데 반해서 이 서비스는 이제 스마트폰으로 하면서 꼭 이렇게 지금 제가 아프리카 방송을 하듯이 어떤 셀러가 물건을 가져와서 팔면서 이제 이게 소비자들, 채팅에 참여한 소비자들과 이렇게 직접적으로 판매를 할 수 있는 그런 그냥 어떤 홈쇼핑의 개념인 것 같습니다. 아, 제가 봤을 때 이거는 개를 파는 게 아니라 개가 쓰고 있는 이 털모자를 파는 것 같습니다. 글쎄요, 나중에 뭐 개도 파는 판매자가 있지 않을까요? 네, 개털모자. 개털로 만든 건 아니고요. 개한테 씌우는 털모자입니다. 아, 요즘 진짜 반려동물들이 사람의 어떤 제품보다 더 많은 제품들이 많죠. 정말 개팔자가 상팔자라는 말이 점점 피부로 와닿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그립의 대표는 유통의 끝에 있는 소비자들이 생산자와 판매자의 얼굴을 직접 보고 그들과 소통하며 더 생생한 상품 정보를 얻고 판매자로부터 다양한 비하인드 스토리까지 들을 수 있는 소비 환경을 모바일 환경에 구현해내기 위해 최선을 다했으며, 기존의 온라인 상품 구매만으로는 부족함을 느끼고 있는 현대의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서비스라고 말했습니다. 이게 어떻게 더 발전을 해나갈지 모르겠지만 재밌을 것 같습니다. 그냥 일방적으로 상품이 나와 있고 거기에 그냥 제시된 그 상품에 그냥 이렇게 구매를 하는 거랑은 좀 다르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왠지 노량진 수산시장의 어떤 뭐 경매 분위기도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렇게 해서 잘만 하면 내가 원하는 상품을 좀 더 싸게도 구매할 수 있고, 이 제품이 어떻게 나왔는지 그런 궁금증 같은 거를 해소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강장님, 네, 340원짜리 선풍기 파는 커머스가 짱이지만, 이게 배송이 될지는 아직 미지수인 거죠. 아, 배송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나름 좋더라고요. 키모메 선풍기라고 하는데, 과연 내일, 다음 주에 제 방송에서 어떻게 됐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되게 궁금하네요, 진짜. 다음 소식은요. 맘스 아기 성장 카드 셀프 제작 플랫폼 앱을 출시했다고 합니다. 아, 네, 당당님. 3,400원에, 그렇네요. 3,400원에 팔아도 10배 남는 장사네요. 일단 배송이 되면 한번, 어떻게 될지 궁금합니다.
그냥 여담으로 말씀드리자면은 그 선풍기가 그냥 일반 선풍기가 아니에요. 되게 고급스럽게 생겼어요. 앞에 이렇게 중간에 이렇게 리모컨도 쓸 수가 있고 그렇더라고요. 진짜 저는 한 340원 돼 있길래 뭐 이렇게 34,000원 정도 생각을 했긴 했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허접한 제품은 아닌데 한 그 정도인가? 라고 했는데 실제는 한 36, 7만 원 정도 한다고 하니까 정말 이 340원인지 340달러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거를 올린 그 구매자는 아니 그러니까 판매자는 제가 봤을 때 내일 어떤 되게 큰 조치가 취해지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그렇습니다. 좀 이게 그냥 한시적인 이벤트였으면 좋겠는데 그분의 실수라면. 제가 봤을 때 그분 중고나라를 좀 많이 이렇게 판매하신 분이 아닐까. 중고나라 같은 경우에 대부분 판매 금액을 기본에 올릴 때 그냥 뭐 340원, 뭐 250원 이렇게 올려놓고 실제 가격은 250만 원 막 이렇게 판매를 많이 하잖아요. 중고나라 이렇게 검색을 해보면 그걸 많이 하셨던 분이 우연찮게 이 린나이 샵을 운영을 하시는 건가 싶기도 하더라고요. 아, 중고나라는 예, 중학생, 고등학생들이 주로 이용해서 옛날에는 벽돌 같은 것도 많이 배송됐다고 하더라고요. 지금은 그래도 직거래 방식으로 잘만 선택을 하면 좋은 제품 싸게 얻을 수 있는, 저도 가끔은 이 평화로운 중고나라에 정말 애용을 가끔 잘 하고 있습니다. 특히 뭐 노트북이나 태블릿 같은 경우에 이렇게 중고나라를 통해서 구매를 하면 싸고 내가 원하는 제품을 좀 싸게 구매할 수 있어서 좋긴 좋더라고요. 예. 어쨌든 다시 돌아와서 네, 유아동 제품 셀프 제작 플랫폼 스타트업 기업인 맘스는 아기 성장 카드를 셀프로 제작할 수 있는 서비스를 출시했다고 19일 밝혔는데요. 이 성장 카드는 아이의 원령이나 발달 과정을 기념할 수 있는 일러스트 카드로 셀프 성장 앨범을 촬영할 때나 사진으로 육아의 일기를 쓸 때 활용할 수 있는 상품이라고 합니다. 많은 이제 아이를 가진 그 부모들이 아이들이 이제 나와서 자라는 과정을 사진으로 찍고 메모하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앨범으로 기록을 하는데 그거를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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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풍강냉이 감사합니다. 1 플러스 2는 귀여움이 예. 그 이거를 이제 사실 뭐죠? 이런 기념을 할 수 있는 플랫폼들이 많이 있긴 있었어요. 근데 사실 좀 사용이 복잡했던 것도 그랬고, 그리고 그게 이제 저장이 어떤 클라우드나 이런 서비스가 아닌 그냥 이 프로그램 자체 내에만 저장이 되는 경우가 많아서 사실 그런 경우를 클라우드에 저장되는 걸 모르고 그냥 내 컴퓨터에만 이렇게 그 프로그램에 쓰다가 어떤 이유로 인해서 뭐 윈도우로 바꾸거나 컴퓨터로 바꿨을 때 데이터가 날아가는 경우도 좀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이 성장 카드를 통해 어떤 이 플랫폼으로 그렇게 만들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인 것 같습니다. 프롬 다미를 비롯해서 오마이디어, 듬직이네, 봄나래 등 성장 카드 브랜드들이 이제 입점이 됐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을 통합을 해가지고 한꺼번에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개인 작가들의 입점도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맘스에서는 인기 있는 성장 카드 브랜드들의 템플릿으로 다양한 문구를 삽입 편집할 수 있고 내 아이만을 위한 커스텀 성장 카드를 만들 수 있다고 합니다. 추후 성장 카드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유아동 제품을 커스텀으로 제작할 수 있도록 상품군을 지속적으로 늘려나간다는 계획이라고 합니다. 맘스 주식회사 대표는
저출산 시대가 장기화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엄마들의 경력 단절에서 오는 것이라고 하고요. 이 맘스를 통해서 많은 경력 단절 여성들이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싶다면서 경력 단절 여성 디자이너들의 입점을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많은 플랫, 그 플랫폼이라고 해야 되나요? 많은 데이터들을 수집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성장 카드 디자인이라든가 어떤 그 뭐 사진을 올렸을 때 뭐 이렇게 3D 프린팅을 해주는 굿즈 같은 거를 이렇게 만들 수 있는 이제 그런 거를 전부 입점을 해서 원하는 서비스를 선택을 하면 이제 수익이 창출이 되는 이제 그런 플랫폼인 것 같아서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어, 애가 없고 뭐 혼자 살지만 만약에 이제 뭐 어떻게 결혼해서 애가 생긴다면 이런 게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었는데 참 좋은 서비스인 것 같습니다. 아, 이렇게 말하는데 갑자기 슬프지? 자, 다음 소식은요. 자, 중국 소식인데요. 네, 텐센, 그렇죠. 네, 결혼한다고 애가 생기지는 않습니다. 네. 아, 결혼도 못했는데 너무 큰 폭격을 내려주셔서. 네, 텐센트가 전략 투자한 자파점 미니소가 신유통 천병될까라는 인데요. 일단 그 이성이 있어야 애가 생기겠죠. 그냥 생기지는 않고. 네,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몇 년 전에 종로 가서 이 미니소라는 걸 봤는데 사실 그냥 다이소가 만든 건 줄 알았어요. 처음에 다이소도 처음에 일본의 그 일본 다이소 기업 건 줄 알았는데 그것도 아니었지만은 이 미니소 같은 경우에도 그냥 단순하게 일본의 어떤 그 미니소라고 해서 이제 다이소의 그런 어떤 브랜드? 그러니까 브랜드인데 있잖아요. 갑자기 단어가. 어쨌든 다이소에서 만든 이제 또 다른 브랜드인 줄 알았는데 이게 중국 대만 쪽인가요? 이게 그 브랜드더라고요. 아, 라이브 카우 아닌가요? 라이브소가 아니라. 이 그 미니소가 중국의 무인양품을 지향하는 스파 브랜드라고 합니다. 이 스파 브랜드라는 건 제품을 직접 제조해서 유통까지 하는 전문 소매점을 일컫는데요. 짧은 간격으로 새 스타일의 생활용품을 전시하는 한편 저렴한 가격에 파는 것이 이 스파 브랜드에게서 나타나는 공통적인 전략이라고 합니다. 실제 미니소는 매장 느낌과 제품 구성 상당 부분을 무인양품 등에서 차용했다고 합니다. 사실 좀 이제 되게 귀엽고 작은 브랜드들이 좀 많더라고요. 미니소는. 다이소는 약간 그 잡화점이라고 한다면 미니소는 약간 좀 어떤 이제 굿즈를 파는 느낌이 좀 더 많았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는. 근데 이 기업이 근래 또 다시 이제 주목받는 이유가 정체기로 들어선 중국 경제의 성장을 거듭하는 몇 안 되는 브랜드라서라고 합니다. 이게 13년도에 중국인 창업자 예거프하고 일본인 디자이너 미야케 주냐가 손을 잡고 설립했는데요. 일단 광저우 1호점을 시작으로 해서 이제 계속 이제 확장을 해 나갔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들어왔고, 이 일본인 디자이너 때문에 좀 일본 말이 많아서 이게 일본 브랜드라고만 단순하게 생각했었거든요. 일단 이 미니소가 현재 2,000여 개 중국 내 매장과 한국, 일본, 미국, 독일 등 78개국에 1,000여 개 스토어를 보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지난해 매출이 약 180억 위안,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한 3조 원 정도 규모고 전년 대비 또 1조 원이 늘어난 수치라고 합니다. 정말 엄청납니다.
그 저렴한 생활용품을 파는 수많은 업체가 경쟁하는 가운데 이제 후발주자로 나선 이제 미니소가 갖는 경쟁력이 가성비와 가심비라고 합니다. 매장 내 전시된 3,000종 제품 과반이 그 하나로 1,600원에서 5,000원 사이의 가격이라고 합니다. 다이소랑 비슷하죠. 이 가성비 높은 전자제품들이 많은 곳으로 젊은 층 사이에 입소문이 나 있어서 밀레니얼 세대, 그 여성층이 주로 찾는다고 합니다. 스스로를 일본 디자인 기반인 회사라고 소개하면서 메이드 인 차이나를 희석시킨 전략도 어필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죠. 저도 처음에 이거를 봤을 때는 일본 기업이라고 생각했지, 이게 중국의 기업이라고는 절대 생각 못 했었거든요. 이게 참, 확실히 전략을 잘 세웠던 것 같습니다. 일단 이 미니소가 시작부터 글로벌 트렌드와 정반대의 길을 걸었다고 하는데요. 전통 오프라인 브랜드가 온라인으로 옮겨가는 추세잖아요, 원래는. 근데 이거를 정반대로 오프라인 위주의 행보를 펼쳐왔다고 하는 것이죠. 이는 시대 흐름에 역행하는 방식이었지만 현재는 이 전략이 대세가 된 상황이라고 합니다. 온라인으로 성장한 샤오미가 제2의 성장세를 보이는 것과 중국 스마트폰 판매 점유율 1위를 기록 중인 오포의 상승세가 이를 증명한다고, 이제 워낙 온라인이 대세가 되는 가운데 어떻게 보면은 이제 틈새 시장 같은 거죠. 근데 너무 온라인으로 보게 되면 사실 제품이 어떻게 생겼는지, 사이즈는 어떤지 되게 감이 안 올 때가 있는데, 이런 또 오프라인 또 매장이 또 활성화가 되면서, 이제 또 하나의 그런 말 그대로 공략이 되는 거죠. 네. 그리고 어차피 온라인이나 오프라인이나 가격이 비슷하게 싸다 그러면 굳이 오프라인에서 본 제품을 온라인에 가서 살 필요는 없으니까 이제 오프라인 매장에서 보고 괜찮으면은 바로 구매할 수도 있는 거니까 그런 전략이 잘 먹힌 것 같습니다. 당장님, 예, 우리나라는 언제 들어와요? 라고 하셨는데 이게 우리나라에도 있습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종로에서 봤어요. 예, 우리나라에서 아직 많은 곳에 들어가 있진 않지만, 이제 이 미니소라는 그 매장을 예전에 제가 홍대에서도 본 것 같긴 한데, 어쨌든 확실한 건 제가 종로에서 봤고, 그게, 뭐야, 다이소야? 뭐 다이소 짝퉁이야? 뭐야? 막 하면서 들어가서, 구경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아, 그걸 아닌 것 같습니다. 갑자기, 어, 야, 이게 참, 이 스펠링 차이로, 예, 대단하신, 아, 일단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2016년에 서울 신촌에서 첫 매장을 열어가지고, 전국에 60여 개 매장이 운영되고 있으니까, 일단 신촌에는 있는 게 확실하고, 그리고 종로에도 있고, 그렇습니다. 어쨌든 엄청난 브랜드 매장이네요. 사실 이 정도 가격에 정말 괜찮은 퀄리티라면 또 구매를 안 할 이유가 없지 않겠습니까? 네. 다음은요. 네. 메시코리아가 도심물류 서비스를 본격 가동했습니다. 사륜차 배송 확장. 처음에 저는 이제 사륜차 배송 확장이라 그래갖고 뭐야 사륜차가 뭐지 그냥 사륜구동차인가 이랬는데 주로 이제 택배나 이런 거를 우리나라에서 이제 오토바이들이 많이 하잖아요. 그 차가 이제 이륜차라고 하고 이런 이런 일반적인 우리가 타는 승용차를 사륜차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이제 사륜차 배송을 확장시킨다라는 그런 얘기더라고요. 이 물류 브랜드 부릉을 운영하는 IT 기반의 물류 스타트업 메시코리아는 도심 물류 플랫폼 확장을 위해서 사륜차 배송 서비스를 본격 가동한다고 25일 밝혔다고 합니다.
그 이번에 시작하는 사륜차 배송 서비스가 부릉의 그 핵심 자산인 도심 내 촘촘한 이륜차 물류망과 그간 쌓아온 배송 데이터를 결합해 고객 맞춤형 당일 배송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이제 핵심인데요. 그렇죠. 예, 이 사진은 다마스입니다. 다마스가 이제 다시 그 만들기 시작하면서 지금 이제 다마스가 많이 보이는 추세죠. 근데 옛날에 참 불안불안해 보이는 모양이었지만 가성비로는 굉장히 좋은 차가 아닌가. 그래서 다시 재판매가 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특히 고객사의 배송 환경에 맞는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기존 이륜차와 사륜차를 결합한 허브 앤 스포크 방식으로 배송 효율을 높이고 차량당 과금 방식이 아닌 배송 건당 물류비 정산으로 비용 부담을 최소화해 안정적인 물류 운영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코너 돌 때 목장갑 끼고 땅 짚고 돌아야 한다는 그 차였습니다. 옛날엔 참 그랬는데 지금은 오히려 그런 이제 우스갯소리는 없고 그래도 많이 이용되고 있죠. 옛날에 티코 다마스라 그러면 진짜 누가 발로 차면 넘어진다 막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어, 현재 대부분의 소형 사륜차가 주로 수행하는 배송 서비스가 낮은 적재율과 배송 경로 등의 문제로 운영 부담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메시코리아는 도심 내 효율적인 물류 체계를 구축하고 배송 서비스 고도화에 집중해 나갈 계획이라고 합니다. 사실 우리나라 그 배송 그게 굉장히 빠르잖아요. 정말 그 뭐 새벽 배송, 뭐 총알 배송하면서 정말 배송 시스템이 잘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배송하시는 분들은 거의 수면 부족에 정말 무리한 이제 배송 스케줄을 많이 하시는데 그렇게 해서 힘들게 번 돈을 또 몰집각한 일부 사람들이 그 많이 버는 거 아니냐 뭐 폭리 아니냐라고 막 이렇게 또 하시는 분들도 있었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조금 더 체계적으로 잘 배송 시스템만 이루어진다면 정말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정말 참 배송하시는 분들 고생 많습니다. 덕분에 물건 참 편하게 빨리 받아보고는 있는데 어쨌든 고생이 정말 많으십니다. 네, 우리나라 얘기입니다. 이거는 한국 이야기입니다. 네, 아까 그 미니소만 중국 얘기였습니다. 제가 구분을 제대로 못 지었네요. 네. 근데 비상용 알카라인 전지 4개. 알카라인 전지 4개로 굴러가는 차 정말 있으면은 아마 테슬라를 이기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냥 4개 딱딱딱 꽂고 왕 가면은 저는 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지난주에 굉장히 핫한 이슈가 있었죠. 네, 핫 이슈라고 제가 따로 구분을 지었는데 드디어 이제 폴더블 폰이 공개가 됐습니다. 삼성에서 이제 최초라고 해야 되나요? 어쨌든 접는 폴더블한 이제 스마트폰이 공개가 됐죠. 그래서 이제 제일 처음에는 이제 로열사에서 이제 이 폴더블 폰이 나온다는 말에 제일 먼저 최초로 만들고 싶어갖고 이제 바깥으로 접는 스마트폰을 만들었었는데 막상 그게 이제 시연 때 나오는 걸 보니까 너무 위험 요소도 많고 너무 좀 미완성적인 부분이 많았었고 그리고 액정을 바깥에 놔서 바깥으로 이렇게 접다 보니 이렇게 피니까 이 가운데가 이렇게 볼록 튀어나오고 굉장히 마감이 안 좋아서 사람들의 그 좀 비아냥 아닌 비아냥을 샀던 게 있었죠. 그 다음에 이제 나온 게 이제 샤오미에서도 나오고 화웨이에서도 나왔죠. 근데 전부 다 이제 아웃폴더 방식으로 전부 액정이 바깥에 있었어요. 근데 삼성은 이제 안에 들어가 있는 이제 그런 제품인 거죠. 그래서
훨씬 퀄리티도 좋고, 이게 기술력이 없으면은 안으로 접는 기술이 그 너무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나와서 굉장히 그 뜨끈뜨끈하게 나왔는데, 일단 이 삼성에 나온 폴더블 폰은 이제 220만 원 정도 가격으로 이제 나왔는데, 우리나라에는 이제 5G가 나온 모델만 판다고 해서 그게 한 250만 원 선이라고 하니까 한 260만 원 정도 될 것 같은데, 과연 이게 260만 원의 가치가 있을까는 나와봐야 알겠죠. 그런 분위기 속에서 이제 LG가 듀얼 스마트폰이라고 케이스에 액정이 달려가지고 스마트폰을 꽂으면 듀얼로 쓸 수 있는 게 나왔지만, 이 폴더블 기술 때문에 완전히 묻혀가지고 많은 그 LG가 기술이 왜 이렇게 떨어졌냐라는 좀 이야기도 많았었는데, 개인적으로는 사실 잘만 만들어지면 저는 LG께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연동만 잘 되면 하나의 스마트폰을 두 개로 쓸 수도 있고, 그 조금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과연 이 폴더블이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아직까지는 저는 LG께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이 폴더블 폰을 구매하게 되면 이제 굉장히 신기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해보겠죠? 과연 그 내구성을 얼마나 버틸지도 관건입니다. 아마 이 제품이 나온 후 다음 모델부터는 정말 괜찮은 모델들이 많이 나올 것 같아서 참 너무 너무 참 진짜 신기하기도 하고, 그래서 정말 핫 이슈로 제가 꼽아봤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삼성의 이 폴딩도 인폴딩 방식이지만 완전히 접히는 건 아니에요. 그 이게 요렇게 돼 있다면 요렇게 여기는 맞물리지만 여기는 이제 떠 있는 이제 요렇게 삼각형 구조가 되는 거죠. 이게 완전히 접히면 사실 액정이 망가지겠죠. 그래서 이렇게 접는 방식이긴 하지만 요렇게 말아서 놓는 방식이라 과연 얼마나 이게 실효성이 있을지는 정말 궁금합니다. 아, 그쵸. 사실 지금 화웨이에서도 굉장히 그 깔끔한 제품을 만들었긴 하지만 가격이 300만 원이라고 하죠. 그러면 굳이 뭐 살 필요가 없는데. 네. 액정 깨지면 접다가 깨졌다. 그렇겠죠. 네, 맞습니다. 굉장히, 지금도 굉장히, 그러니까 하루하루가 다르게 정말 뭐 새로운 소식들, 그리고 우리나라 뭐 유튜버들, 그러니까 테크 유튜버들이나 많은 사람들이, 자비로 정말 외국 가서 실제로 보고 막 이렇게 리뷰도 하고 하죠. 그만큼 정말 혁신적인 기술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쪽 가운데 삼성도 이게 약간 그 모델들이 공개됐을 때 좀 접히는 부분 어쩔 수 없지만 이 접히는 부분이 보이긴 하지만 이게 과연 얼마나 그 튀지 않게 하는가도 굉장히 중요한 거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네. 네, 지금처럼 폰 사면 태블릿 사은품으로 주는 게 더 좋을 듯. 맞죠. 예. 과연 이게 태블릿을 대체할 수 있는 기술이 될까요? 그냥 잠깐 반짝 신기하고 많은 제품이 될까요? 사실 이 제품이 나오면서 많은 분들이 이제 태블릿이 없어질 거라고 하는데 제가 봤을 때 태블릿은 계속 발전을 할 것 같아요. 근데 단점이 태블릿들이 뭐 용량이 작다거나 아니면은 사이즈나 크기, 어떤 그런 거에 비해서 너무 무겁거나 아니면은 여러 액세서리들이 불편하다거나 하는 좀 문제점이 많아서 저도 그 노트북을 구매하면서 태블릿을 이렇게 많이 선점을 해보려고 했지만 아직 태블릿이 조금 되게 애매한 구석이 많았거든요. 근데 과연 대체가 될지 아니면 정말 사은품 정도로 될지는 이제 이 제품이 팔리는 걸 봐야 알겠죠.
어쨌든 되게 기대가 되는 소식 중에 하나긴 합니다. 그리고 다음은 좀 생뚱맞은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요. 혹시 그 시치미 떼다라는 어는 다 알고 계시죠? 우리나라가 옛날에 고려시대 때 굉장히 매를 이용해서 사냥했던 기록이 많이 있고, 실질적으로 우리나라가 매를 이용한 사냥이 되게 많았다고 해요. 그게 이제 거의 씨가 말라버렸긴 했지만, 거기서 나온 매를 이용한 그 단어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 그, 뭐라고 해야 되죠? 우리나라의 어떤 전통적인 이제 매는 송골매라고 하죠. 그래서 이 시침이라는 거는 이제 매를 이제 키우면서 이제 그 다리에다가 그 이제 그 다리? 꽁지에 이제 뭐 이름, 주소 뭐 이런 걸 이제 적어 놓은 이름표를 이제 시침이라고 하는데, 일부 이제 사람들이 그 매를 몰래 잡아서 그걸 떼서 이제 하는 그런 걸 이제 시침이 떼다라고 하는 건데, 그게 이제 지금까지도 쓰이는 이제 언어인 거죠. 그래서 참 오래된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가 이제 매만지다 매끄럽다. 이건 그냥 정말 그냥 매만지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매를 기다릴 때 부드러운 이제 매의 깃털을 이제 쓰다듬는 모습을 이제 매를 만지다, 뭐 그 깃털이 되게 만질만질하다 해서 이제 매끄럽다라고 하던 게 지금도 쓰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단어들이 매가 어원인 거를 이번에 알았어요. 너무 재밌기도 하고 신기하기도 했습니다. 그 다음은 매달다, 매달리다. 이것 또한 매가 어원인 단어더라고요. 그 매를 길들일 때 줄을 이제 발에 묶는데, 매가 야생성이 너무 강해서 이 구속을 거부하고 날아가려고 이제 발버둥을 막 친다고 합니다. 이때 매가 줄에 묶여서 거꾸로 이렇게 퍼덕이는 모습을 이제 표현한 단어라고 합니다. 그 이제 이와 또 그것 중에 이제 바람 맞다라는 이제 단어는 이제 매가 먹잇감을 놓치면 이제 맞바람을 이제 안고 비행하는 데서 이제 비롯됐다고 하고요. 그렇죠. 매를 번다도 매를 이용한 네. 줄에 개를 묶었으면 개달다, 개달리다. 아, 좀 후달리네요. 그랬을까요? 그, 매가 아니라 개였으면은 이런 단어로 됐을까요? 이 매섭다라는 단어도 매에서 나온 단어라고 합니다. 그 매 눈빛처럼 날카롭다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정말 이 별풍당당님의 센스는 참 대단하십니다. 이, 그, 이 매를 부리는 그 사냥꾼을 옛날에 응사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고려 때 이제 종 이품벼슬인데, 이 지금으로 따지면 이제 교육감 정도의 고위 공무원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매도 이렇게 고위 이제 간부들이 이제 사육하던 그런 매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개섭다. 정말 뭔가 되게 개섭다 이러니까 무섭네요. 뭔가 매섭다보다 더 무섭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저의 마지막 순서입니다. 어, 고추장의 그 홈쇼핑, 다른 말로 추천 크라우드 펀딩이라고 하지요. 또, 또 어떤 재밌는 이제 펀딩들이 나왔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당당님. 14개 감사합니다. 아, 점심을 제가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사실 그 저녁을 못 먹었는데, 식사하세요. 감사합니다. 방송 끝나고 집에 가서 뭐라도 좀 먹고 자야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그 펀딩 내용은요, 이 꿀잠의 행복을 드리는 이제 수면 베개라고 하는 건데요. 사실 이런 수면 베개, 뭐 마약 베개 많은 제품들이 나왔잖아요. 근데 제품들이 대부분 보면은 그냥 통짜로 된 거에 이렇게 주름 모양만 만들어서 이렇게 그냥 베고 자는 건데 그 보통 광고들이 보면은 뭐 계란 같은 걸 얹어 놓고 뭐 그 위에 또 베개를 얹어 놓고 밟았는데 안 깨져요 막 했지만 그 유튜버 중에 뭐 많은 유튜버들이 그게 진짜일까 해서 했다가 계란이 많이 터진 걸 봤죠. 그래서 사실 그냥 베개 뭐 그런 마약 베개 하면은 크게 제가 이렇게 신뢰감이 가지 않았는데 이 제품을 봤는데 굉장히 특이하게 생겼어요. 이렇게 다리가 생겼죠, 베개에. 그래서 여기에 머리를 이렇게 베면 약간 이렇게 처지죠. 처지는데 이 다리를 통해서 약간 이렇게 텐션이 생기는 그런 베개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거 나쁘진 않겠다라고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이렇게 옆으로 돌아 누울 때 이 다리를 축으로 해서 기대면 딱 괜찮은 그런 베개라서, 이런 제품 한번 소개시켜 드리고 싶어서 갖고 왔는데, 한 가지 큰 단점이 있습니다. 단점이라고 하기에는 사실 좀 그렇긴 하지만, 가격이 생각보다 좀 비싸요, 이 제품이. 지금, 펀딩 가격이 67,000원입니다. 그래서 좀 부담스럽긴 한데, 정말 그만큼, 이제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앵콜이라고 해서 이제 벌써 이제 그 전에 하셨던 분들의 추천으로 인해서 다시 앵콜이 된 거 보면 생각보다 괜찮은 베개인 것 같아서 사실 저도 그 베개를 좀 높게 베고 자는 습관이 있다 보니까 조금 낮으면은 잠을 잘 못 자요. 그래서 이 베개도 써보고 저 베개도 써보고 하는데, 이 베개 괜찮을 것 같아서 일단은 여러분께 한번 그 소개 한번 해드리려고 이제 올렸습니다. 네. 라면 올려놓고 먹어도 되겠네요. 글쎄요, 이게 과연 라면이 흔들리거나 베개가 터지지 않을까요? 다음 제품은요. 네, 차내 송풍구에 장착해서 미세먼지를 완벽히 차단하는 마감 필터, 쫑 필터라고 합니다. 쫑 필터. 요즘 미세먼지가 굉장히 많아서 다들 이제 항상 미세먼지 경보 발령도 나고 마스크도 많이 착용하시고 제가 지난번에도 이렇게 방독면처럼 쓰는 마스크 같은 걸 소개시켜 드렸잖아요. 이 차도 이제 많은 이제 공기들이 들어오면서 이런 미세먼지들이 같이 섞여 나오는 경우가 많은데 기본적으로 이제 차에는 이제 필터가 내장이 돼 있지만 그 필터가 거르지 못하는 게 이제 미세먼지다 보니까 그 안에 이제 뭐 공기청정기라거나 이제 그런 많은 거를 이제 두잖아요. 근데 이 제품은 이제 바로 송풍구에 그냥 장착을 해서 송풍구에서 나오는 바람 자체 나오는 이 미세먼지 자체를 차단하는 제품이라고 합니다. 사실 모양은 뭐 그렇게 썩 이쁘다라고 하기는 힘든데 일단은 뭐 어떤 뭐 다른 기술이 필요 없이 정말 심플하게 만들었고요. 공간도 크게 차지하지 않는 사이즈라고 합니다. 이 제품 자체가 이제 슈퍼 얼리버드 상에서는 7,900원이라고 하니까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미세먼지를 참 언제부터 참 이렇게 미세먼지가 그러니까 우리들의 생활에서 이렇게 위험 요소가 됐는지 참 굉장히 아쉬운 거긴 합니다. 아쉬운 마음입니다. 이렇게 참 진짜 외국 그 미래 영화처럼 정말
항상 이제 이런 방독면을 쓰고 다녀야 되지 않나 싶은 마음도 들고요. 아, 예, 당당님. 송풍구에 거치대 꽂아 쓰는 차를 위해 앞에 거치대 꽂을 수 있도록 해줬으면, 아, 그렇네요. 맞네요. 송풍구에 거치대를 꽂으면 쓸 수가 없는 제품이 되네요. 이 제품도 같이 개발이 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저는 이제 송풍구에 거치대를 안 쓰다 보니까 몰랐는데, 그런 부분도 있네요. 야, 이거 괜찮은 아이디어인데요. 만약에, 요런 거 비슷한 거,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면은 듣고, 이거 거치대와 함께 또 필터를 걸을 수 있는 제품 또 개발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생각보다 많죠? 송풍구의 거치대 방식이 굉장히 많이 나왔죠? 사실, 이제 차량들도 이제 스마트폰 정도 거치할 수 있는 어떤 장소나 이런 것도 좀 마련이 될 법도 한데, 실질적으로 차에 이렇게 대시보드에 거치대를 쓰는 그 장소가 없는 차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한편으로는 좀 되게 좀 불편하거나 짜증날 때도 있더라고요. 아이고,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명님,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저도 언제나 감사드립니다. 당당히. 항상 이런 재치 넘치는 아이디어와, 이게 또 별풍선까지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 제품은, 네, 설거지의 혁신 폴더 수세미 시즌2라고 합니다. 되게 별거 아닌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그렇죠. 우리가 이제 설거지를 할 때 대부분의 설거지 거리들이 접시죠. 어떤 큰 냄비나 이런 거 말고 접시나 밥그릇 같은 거기 때문에 스펀지가 이렇게 생겨도 이 접시를 이렇게 닦잖아요. 근데 이 스펀지를 아예 처음부터 이렇게 딱 구부려 놓은 그런 제품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그립감도 좋고 잘 닦인다고 하네요. 그리고 그, 이렇게 펼쳐서도 쓸 수 있고, 애초부터 이렇게 구부러져 있기 때문에 좀 더 이렇게 돼 있는 거를 접는 것보다 더 잘 되고, 요 끝이 이렇게 몽툭하게 또 튀어나온 것 때문에 병의 입구 같은 거를 닦을 때도 굉장히 좋다고 합니다. 미끌림도 없고요. 이 정말 작은 차이인 거죠. 스폰지를 접는다라는 이 작은 차이로 이렇게 또 하나의 제품이 나올 수 있다는 것도 대단한 것 같아서 갖고 왔고요. 뭐 일단은 이렇게 뭐 핑크, 뭐 민트 이렇게 4개씩 해서 8개가 이제 9,800원에 일단 올라왔는데 프리미어 얼리버드로는 이제 6,000원에 살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쁘지 않은 가격이기도 하고요. 지금 이거를 하면은 이렇게 쇠로 된 거 이렇게 찝을 수 있는 거를 같이 같은 상품으로 나오는데 요 구겨지어 있기 때문에 거기만 딱 잡고 하면은 길이가 긴 병도 이렇게 닦기 쉽다고 하네요. 아주 좋은 제품인 것 같습니다. 네. 이거 구매해서 제가 코에 붙이고 올까요? 근데 두께가 요래가지고 될까 모르겠습니다. 근데 굉장히 수염처럼 생겼죠? 재밌습니다. 이 제품이 얼마 전에 미운 우리 새끼라는 SBS 방송 아시죠? 거기에 이제 김종국이 이제 집에서 쓰는 수세미라고 하네요. 그래서 미운 우리 새끼 최근에 보시면 그 제품을 쓰는 거를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언제적 방송인지는 솔직히 잘은 모르겠고요. 와디즈에 가셔서 이 수세미를 보시면 거기에 또 사진에 나오니까 한번 뭐 참고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마지막, 대망의 마지막 펀딩입니다. 네. 6억 5천이 펀딩한 사진 인싸템, 네, 스마트팟 피보라고 합니다. 이 굉장히 카메라 렌즈처럼 생겼어요. 그래서 이렇게 한 사이즈는 요만하게 돼가지고 위에 스마트폰을 올려놓고 이제 촬영을 할 때 쓰는 건데, 그, 제가 사진을 업로드가 왜 바뀌어 있지? 아이고, 죄송합니다. 요렇게 돼 있는 부분에 이 센서가 달려가지고, 촬영을 할 때 스마트폰과 연동이 돼가지고 이렇게 사람을 인식하면 이 사람의 동작 같은 거를 이렇게 따라가주는 이렇게 스마트폰을 따라가게 해주고 그 위에다가 선반을 올려놓으면 뱅글뱅글 돌면서 제품 사진도 찍을 수 있고 그런 굉장히 좋은 아이템이라서 이거는 뭐 방송도 방송이지만 개인적으로 이제 특히 이렇게 파노라마 사진 같은 거 찍을 때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능이 12가지 기능인데 죄송합니다. 이미지가 그 얼굴 인식이 기본으로 되고요. 센서로. 그러니까 이제 사물 인식도 되고 이제 모션 타임 랩스나 뭐 스마트 캡처, 라이브 스트리밍 이런 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좋은 적당한 위치에 제품을 놓고 스마트폰을 연동시킨 다음에 얼굴이나 사물이 인식이 되면 움직임을 따라가주는 그러다 보니 여러 가지 그와 파생된 기능들도 되고 양쪽에 어떤 인물이 인식이 되면 카메라가 이렇게 되면서 어떤 특별한 편집 없이도 그 안에서 이 기계가 편집 돼주는 이제 그런 기능이 되는 거죠. 이게 12가지 기능이 되니까 이거 굉장히 좋다. 이거 사진 촬영이나 할 때, 동영상 같은 걸 촬영할 때 특히 좋겠다라고 생각했는데, 되게 비쌀 줄 알았어요. 되게 비쌀 줄 알았는데, 일단, 가격이, 얼리버드 같은 경우에는 99,000원입니다. 그리고, 뭐, 여기,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위에 턴테이블이나 뒤에 라이트 박스 같은 것까지 해도 13만 5천원이라고 하니까, 굉장히 성능이나 이런 거에 비해서 굉장히 좋은 가격대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와디즈는 왜 가격이 상단에 보기 좋게 표시가 안 돼 있죠? 글쎄요, 정말 이게 저도 좀 궁금한 부분이긴 한데, 일단 이 와디즈 자체는 가격 부담도 어떤 펀딩을 하기 위한 이 제품에 대한 장점을 먼저 보여주기 위함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이 피보라는 거는 클라우디라는 곳에서 하는 거고요. 사실 와디즈는 이제 상세 페이지가 기본이 있고, 오른쪽에 이제 메뉴에 이제 이렇게 제품 가격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사실 이 클라우디는 제품 소개만 있어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가격이 나오는데, 사실 그 부분은 저도 왜 이렇게 하는지는 좀 궁금한 부분인데, 근데 이게 훨씬 더 펀딩하는데, 좋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겠죠? 정말 궁금하기도 합니다. 일단 뭐 펀딩 모금 이 성공이 얼마나 됐는가가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엄청난 지금 히트를 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또 오늘도 결국 요 이미지로 제가 또 실수를 한번 했고요. 그리고 별풍당당님의 또 센스가 유감없이 또 발휘되던 방송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또 한 주간의 또 방송이 또 끝났습니다. 언제나 재밌는 방송을 하기 위해서 좀 더 고민을 많이 하겠고요. 이제 3월이 되면 좀 더 다른 또 재밌는 콘텐츠를 가지고 오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내일 또 BJ 진우님의 또 방송 또 재밌게 시청해 주시길 바라겠고, 이제 마무리하면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마지막 별풍선 감사합니다. 이제 방송 마무리하면서 뭐 여담 아닌 여담으로 제 한 3주 전에 랜섬웨어 때문에 고생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집에 있는 컴퓨터부터 모든 걸 이제 싹 뒤집어 가지고 다시 이 랜섬웨어 때문에 많이 데이터 정리도 하고 하면서 사실 영상 정리도 해야 되는데 지금 그것 때문에 좀 정리가 안 되는 부분이 있었는데 이번 달 안까지 최대한 빨리 수습을 해서 이제 지난 방송 정리도 하고 그리고 앞으로 있을 방송에 대한 좀 더 나은 또 그 방향을 한번 또 잡아볼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네. 언제나 방송 전에 매우 떨리고 방송을 하면 어떻게 방송을 하는지 모르고 방송이 끝나면 왜 그랬을까 하고 현타가 오는 BJ 고추장에 따라가는 정책자금. 네. 오늘도 끝까지 지켜봐 주신 여러분들 감사드리고요. 다음 주에 더 밝고 더 텐션이 높은 그런 그리고 좀 더 재밌는 방송으로 여러분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